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몸도 처지고 약도 많이 먹는데 그게 정말 건강한 건가 싶다고요. 그러면서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당뇨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당뇨를 관리하고 혈당을 크게 낮췄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5년 전 일입니다. 저도 당뇨 전 단계를 겪었어요. 공복 혈당이 145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했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는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면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공복 혈당이 8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공유할 방법들만 꾸준히 따르신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으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5년 내에 당뇨로 진전될 확률이 70%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서울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다가 몇 년 지나니까 완전히 당뇨 환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침 혈당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많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당뇨 관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들쑥날쑥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을 잘 챙겨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강식.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혈당을 엄청 올리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가 흰죽입니다. 아침에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해서 흰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나이 드시면 속이 편하니까 흰죽 자주 드시는데 이게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흰죽은 단순 탄수화물이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쌀을 푹 끓여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져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일 주스예요. 과일이니까 건강할 것 같죠? 비타민도 많고요. 그런데 과일 주스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도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버리고 당분만 쭉 빨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는 통밀빵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흰빵 대신 통밀빵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밀빵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밀가루가 들어가면 결국 비슷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흰빵보단 낫지만 기대만큼 좋진 않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통밀빵은 통밀이 얼마 안 들어가고 흰 밀가루가 대부분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경화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루 3끼를 모두 흰죽과 빵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도 공복 혈당이 180을 넘나들었어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본인도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시대요. 그때 저랑 상담을 시작하게 됐고 흰죽과 빵을 끊고 아침에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단만 바꿨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본인도 처음에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혈당이 맞나 싶다고 하시면서요. 또 한 분은 정혜수 할머니세요. 할머니는 당뇨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아침에 사과 식초 물을 마시고
식사 전에 간단한 체조를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공복 혈당이 150에서 90으로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살 맛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사용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사과 식초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사과 식초 한 스푼 정도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타서 드세요.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식초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아침 혈당이 확실히 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습관이 돼서 매일 아침마다 꼭 챙겨 마십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체조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제자리 걷기만 해도 좋아요. 배꼽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여줘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더 빨리 내려갑니다. 이 작은 습관이 계속되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계피예요.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여러 개 있어요. 차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 마시거나 식사 후에 계피를 활용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오트밀 먹을 때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먹어요. 맛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계피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아침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제가 추천하는 아침 메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트밀의 계란입니다.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급하게 안 올라가니까 몸이 혈당을 조절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아요. 오트밀 한 그릇에 계란 한두 개만 삶아서 먹으면 든든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견과류 몇 알 추가해서 먹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찬밥에 두부예요. 찬밥이 따뜻한 밥보다 혈당을 덜 올린다는 거 아세요?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이 급하게 안 올라가요. 어제 저녁에 남은 밥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두부랑 같이 드세요.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맛도 좋아요. 세 번째는 채소 샐러드입니다. 거의 탄수화물이 없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샐러드라니 좀 의외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샐러드 많이 먹거든요. 우리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토마토, 오이,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거 썰어서 올리브유랑 소금으로 간해서 먹으면 정말 상큼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참치 같은 단백질을 추가하면 더 완벽해요. 아침부터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하루 종일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4주 동안의 놀라운 변화. 제가 이런 방법들을 4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약값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게 확 줄어드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했습니다. 몸이 더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점심만 먹어도 졸리고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칩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끔 약속이 있거나 특별한 날에는 조금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면 가끔 벗어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되고 오래 못 가요.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점.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무턱대고 이 방법들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도 먹고 있는데 식단까지 확 바꾸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저혈당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식단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약 용량을 조절해 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거예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방법들이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약이 필요한 분들은 약도 드시면서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당뇨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조금씩 더 건강한 식사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가 지속될 때 건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침 메뉴만 바꿔보고, 내일은 사과 식초 물을 마셔보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당뇨 전 단계였을 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시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1년 후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 못 먹고 고생하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아침, 식사 꼭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